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고3 모의고사를 풀리려고 하는 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페이드 3F 역학부터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전장이라든지 또는 파동에 대한 기초 또는 이해가 부족한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한 2주간은 우리가 전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파동에 대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 말고 또 하나의 프린트가 더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된 것들은 한 2주, 3주 정도는 계속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학제가 2012년도 수능까지가 바뀌고 새로운 학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목표 하에 물리에서 대거 여러 가지 내용이 빠졌어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 유세가 2020년도에 또다시 이제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또 좀 개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부터 2019년까지의 교재나 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교재는 물리 특히 파동 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빨이 빠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해 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빨 빠진 교재들로 공부가 됐을 거예요. 스페이드 책은 상대적으로 그런 이빨 빠진 내용들이 좀 많이 보완을 시켜놨습니다만 문제는 현격히 적어요. 스페이드 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책을 섞어서 드린 건데요. 여러분한테 08 물리학하면서 08 챕터 나온 것과 기존 과거의 06 파동 얘기들을 섞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 색깔 있는 거 좀 활용해 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파동이에요. 파동이 뭡니까 하네요. 어느 한 점 우리 이것을 파원이라 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면 진원이 있을 수 있겠죠. 소리가 난다고요? 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빛이 난다면 광원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그죠? 매질을 따라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읽습니다. 이에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매질 자체의 이동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류 파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류도 물 자체가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이랬어요? 바람 파동이다 아니다? 아니죠. 바람도 역시 공기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반면 파도 이건 어떨까요? 파도는 물이 쭉 이렇게 온 거,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온 거라고 보입니다만 실제로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물결 바람스 말이죠. 바람이 휘잉하면서 불 때 휘잉하는 바람 소리, 나뭇가지에 공기가 부딪혀서 맴돌이하는 그 소리, 음파 이런 것들은 음원에서 발생한 게 우리로 들어오는 파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동을 몇몇 가지 좀 나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에너지가 사방팔방 나가는 파동과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나가는 파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사방팔방 나가는 것을 구명파라 하고요. 반면 한쪽만 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평면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지진 얘기할 때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사방팔방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지진 얘기할 때 거리가 멀어지면 진도 값이 줄어든다. 흔들림이 줄어든다. 지진과 최대 주박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구면파는 그 인텐시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면파가 바로 별빛인 것 같네요. 그 별빛은 거리가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이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면파가 됩니다. 그럼 평면파는 뭐 있습니까? 평면파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가겠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평면파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을까요? 소리. 소리는 내가 말한 건 사방팔방 다 퍼져나가잖아. 지금 내가 이 교실에서 지금 벽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실을 말하는 게 여기서 들리는 소리나 뒤에 들리는 소리나 그렇게 큰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넓은 광장에서 얘기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소리를 좀 더 크게 들을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리겠죠. 네. 소리는 구면파입니다. 평면파 뭐 있을까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이저 공성이겠죠. 레이저 공성. 그리고 좁은 지역을 볼 때 해안가에 나란하게 오는 파도. 여러분 파도를 위에서 보면 파도 이렇게 오는 게 나란하게 포말지으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안 터지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오는 쓰나미,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평면파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파동을 구분할 때 매질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매질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질이 필수적인 놈이 있는 반면 매질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매질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 진공 중에서도 올 수 있는 파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질이 필수적인 파동을 우리는 탄성파 또는 역학적 파동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려면 음파, 하다못해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즉 진공주에는 소리가 전달되지 못한다고요. 소리는 물속에서 전달될 수 있다 없다? OX. 예, 소리가 물속에도 얼마나 전달됩니다. 대표적으로 초음파를 가지고 음양 측심하는 과정을 봤죠. 그래서 음파는 하다못해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물 아닌 매질에도 얼마든지 음파는 전달될 수 있어요. 지진파, 예, 땅이란 매질이 필요하죠.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달에서 느낄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반대로 달에서 일어나는 월진이라 불러주는데 달에서 일어나는 월진 역시 지구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에다가 지진계를 부착해 놓고 그 데이터를 전파를 써서 지구에 송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왜? 물결파, 하다못해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앞에 프린트 가져가요. 서준 와 있나? 문서준 안 와 있나? 쌤 그러면 매질과 무관하게 다시 말하면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파동을 우리는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빛이죠. 빛이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에 대한 근원의 문제는 뉴턴은 빛이 입자로 생각하고 호이겐스, 요즘에는 이제 영어 발음식으로 하이원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의 파동성이 증명된 실험이 있는데요. 나중에 빛의 파동성이 증명으로서 빛의 간섭 실험, 회전 실험 이런 게 나옵니다. 영어 이중슬립 간섭 실험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증명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파동의 정의상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그래서 빛을 전달할 만한 특정한 매질, 즉 에테르에 대한 존재를 가설하고 그에 대해서 밀컨인가요? 아닌데 마이클슨, 몰리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을 전달할 에테르한 매질의 존재를 실험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매질 없어도 되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아마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란 놈은 전자기파라는 놈은 매질이 필요 없더라고요. 물론 매질이 있으면 그 매질 때문에 속력이 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물에선 속력이 좀 더 느려지고 유리에서는 더더 느려지고 다이아몬드에서는 훨씬 더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질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전자기파 이렇게 파동을 또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매질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질이 진동한다 했잖아요. 매질이 진동한다 했는데 이걸 역시 매질의 진동 방향을 파의 진행 방향과 견줘서 두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질이 나란하게 진동할 수도 있겠고 파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나란하게 진동하는 것을 종파라고 이릅니다. 이 종파는요. 주변에 있는 매질 보면 빽빽하게 밀했다가 상대적으로 성근 소한 부분이 나와서 또다시 밀한 부분이 나오고 성근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종파로서 이렇게 주변 매질이 밀했다 소했다가 반복되는 즉 조금 있으면 요 밀한 부분은 다시 소한 부분이 되고 소한 부분은 밀한 부분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놈을 우리는 소밀파라고 이릅니다. 대표적인 소밀파로서 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음파, 내가 소리를 말하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진동을 이렇게 진동하는데 옆에 있는 놈이 같이 따라 진동하네요. 이때 밀한 부분, 소한 부분, 좀 있으면 소한 부분, 밀한 부분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 공기 분자는 여기서 진동만 하지 공기 분자 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니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진파로 볼 때 지진파의 P파가 대표적인 종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쪽에서 아마 P파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반면 파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해요 하면 이것을 우리는 횡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 종하고 횡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열종대, 이열횡대 이런 말들 들어봤잖아요. 횡은 하로, 종은 세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얘는 파동이 진행될 때 어떻습니까? 하네요. 이런 형식으로 높고 낮음이 보이는데요. 높은 곳을 우리는 마루라는 이름을 씁니다. 낮은 곳을 고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하겠어요. 이 부분의 매질은 이렇게만 진동한다. 여기서의 매질도 마찬가지 진동 이렇게만 한다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오른쪽 진행하면 조금 있으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진행될 거예요. 노란색은 지금 당장, 흰색은 조금 있다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매질 자체가 이렇게 넘어갑니까 하면 그건 아니라고요. 마루에 있는 매질은 내려오네요. 이쪽 기준점에 있던 놈들은 올라가고요. 고래에 있던 놈도 역시 올라가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수직하게 내려오고 올라오고가 반복되면서 파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뭐 여기 있는 놈들은 내려오는. 이랬어? 그래서 물결파가 이렇게 칠 때 그 위에 공이 있었다면 공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은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 횡파가 물결파가 있겠습니다. 지지파를 보면 S파가 있네요. 좀 전 우리는 전자기파라는 놈은 매질과 무관하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전자기파를 횡파에 넣습니다. 선생님 전자기파는 매질 자체가 없이도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하게 진동하는 과정에서 사방팔방 에너지를 펼쳐냅니다. 특히 전자기파는 횡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편광현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편광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횡파로 인정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편광판, 즉 편광 선글라스를 통해서 특정 방향의 진동 방향 빛만 통과시키고, 즉 사방팔방 오는 진동 방향에 대해서 특정 방향, 가로 방향에 편광하면 가로 방향만 통과시키고, 세로 방향에 편광하면 세로 방향만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편광판을 서로 수직하게 되면 가로 방향의 빛은 이제 세로 방향의 빛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편광 선글라스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편광에 대해서는 나중에 LCD 같은 LCD 그 디스플레이의 편광 물질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횡파는 높고
높고 낮음이 반복된다 해서 이건 고접하라는 의미를 쓰게 돼요. 초음파는 뭘까요? 초음파는 의미 쓰잖아요. 사람이 모든 진동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청 주파수, 가청 진동수에서 사람은 20Hz에서 20,000Hz 정도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또는 그 이하의 진동수에 대해서 사람이 듣지를 못해요. 그런 걸 초음파라고 불러요. 초음파 역시 마찬가지. 이쪽이죠. 사람이 이 모든 빛을 다 인식합니까? 그렇지 않죠. 약 400에서 700나노의 아주 좁은 파장 영역의 범위만 우리가 그 전자파를 인식해요. 우리 눈이. 물론 다른 동물은 또 다른 파장대를 인식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잘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 그 외에 자외선이라든지 X선 또는 파장이 더 뒤쪽으로 적외선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자체로서 시험 나올 일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파동의 성질이라고 해서 배울 게 있어요. 파동의 성질로서 물론 직진합니다, 뭐 또는 반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질 게 뭡니까? 파동의 굴절, 간섭, 회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어요. 근데 말했지만 교과 과정상 저런 내용들이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그래서 여러 교재를 합쳐야 제대로 된 하나의 공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2012년 그까지 옛날 교재를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옛날 2012년까지 교재라면 내한테 한 권밖에 없어요. 우리는 파동의 요소를 한번 가져올까 싶은데요. X축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X축에 대해서는 거리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Y축은 동의가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매질이 진동한다는데 주로 우리는 총파 쪽보다는 횡파 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여러 파동을 그것을 횡파로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음파도 오실로스코프 통해 횡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매질이 위아래 진동하는 횡파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게요. 기준점에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하는 것을 진폭이라는 것을 씁니다. 기호로는 앰플리튜드 A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 크기도 앰플리튜드 A가 되겠죠. 밖에 그릴게요. 매질이 기준점에서 최대로 올라갔다가 최저로 내려왔다가 다시 기준점까지 올 때 걸린 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요 시간을 주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호는 T를 쓰겠죠.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10분의 1초가 걸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1초에 몇 번 진동할까요?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려. 1초에 몇 번 진동해? 10번 진동하겠죠. 한 번 진동하는데 100분의 1초 걸려요. 그럼 1초에는 100번 진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얘는 주기의 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의 단위가 당연히 세컨드가 되겠고요.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 보니까 얘는 단위가 헤르츠 또는 세컨드 인버스로 쓰고 있습니다. 초분의 1로 쓰고 있습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당연히 역수의 관계죠. 주기를 한다는 것은 진동수를 한다와 같습니다. 반면 횡파 쪽에서 X축 거리축을 한번 줘볼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줘봤네요. 최고 높은 지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 마루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 사이의 간격, 물론 최고 낮은 고리죠.
골과 골 사이 간격. 이걸 우리 파동의 길이 파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호는 그리스어 람다를 가지고 쓰는데요. 한자로 들림자처럼 쓰면 됩니다. 파니요? 기본적으로 길이니까 미터라는 단위를 쓰면 되겠죠. 물론 이것이 진폭 A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런 사인 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때 이 사인 곡선의 요 길이도 역시 한 파장으로 따져주면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우리는 파동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그래 이 주기, 진동수 또는 파장과의 관계예요. 바로 파동의 속도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의 개념입니다. 시간이요?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같잖아 하면 되겠죠. 또는 주기분의 1이 뭡니까 하면 진동수예요.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F 람다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 바로 속력 V 파동 속도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자, 좀 전에 썼던 이 파동을 그릴게요.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이 파동은 흰색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 점을 A점이라 하면 A점은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고 예, 이렇게 올라가는 A점의 변이를 시간에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반면 B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조금 있으면 바로 내려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이의 그래프와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 즉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고 A점인지 B점인지 어느 점이 진동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나가는 내용은 저 파동의 굴절, 간섭, 회절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에요.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동은 빛이 있습니다. 음파가 있고요. 물결파가 있어요. 이 파동의 속력 V가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동을 보면 속도가 일정한 경우와 진동수가 일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저 상황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굴절되고 있어요. 또는 간섭되고 있어요. 회절되고 있어요. 뭐 등등에 대해서 저 상황은 속도가 일정한 상황을 질문하고 있는지 또는 진동수가 일정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빛이
빛은 매질이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속력 V는 흔히 광속 C로 표현하는데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V 이꼴 F 람다의 특성에서 진동수가 커진다, 파장은 짧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수가 커져요, 파장은 짧아져요 되겠습니다. 우리 빛, 흔히 전자기파라 불러주는 놈인데요. 얘는 진공 중에서 파장 영역을 볼 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이 있죠. 대략 붉은색이 700 나노미터, 보라색이 400 나노미터 됩니다. 지금 내가 색깔을 사용 좀 해달라는 이유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비지블 라이트라고 쓰면 가시광선이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가시광선 4글자 다 쓰기 힘들어요. 가능하답니다. C,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 파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 잘 안 보여 하는 거죠. 400나노 보라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는 힘을 써요. 영어로 바이올렛이죠. 더 너머에 있네요.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색 바깥쪽에 있는 선,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요. 그러면 X선이야 간마리 등을 쓸 수 있겠고, 그래서 각 파장용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서 사용 용처가 다릅니다. 뭐 아시다시피 X선 같은 경우에 뼈사진 찍는데 자외선 살균기 이런 데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진동수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광전 효과라든지 광량자설 이런 데서 한 번 더 소개되겠습니다만,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은 그 광장계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마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에너지가 커요. 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겠네요. 반면 빨간색 적색입니다. 적색 더 넘어 있답니다. 적외선이라는 힘을 쓰겠고, 인프라레드 쓰고 있네요. IR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이크로 웨이브 전파기까지 하네요. 그 다음 이쪽은 파장이 긴 쪽으로 볼 수 있겠고, 진동수는 작아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라면 간마레가 됐던 전파력이 됐던 오는 속도는 똑같다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빨간 빛이든 보랏빛이든 동시에 지구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X선이든 적외선이든 동시에 지구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같은 거예요. 진공 중에서라면 파동의 속도, 빛의 속도는 광속으로 동일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음파는 어떻습니까? 근데 음파의 전제 조건은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15도씨의 공기에서는 그 음파의 속력은 마 1로서 340 m/s의 속력 V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역시 프리퀀시 진동수 영역으로 볼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 가청 주파수라는 게 20Hz에서 2만 헤르츠, 20kHz까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했잖아요. 진동수가 큰 것을 우리는 고음이라 부르고요.
진동수가 작은 것을 저음이라 불러요. 내가 음악은 잘 몰라도 음학은 좀 알겠는데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계명의 그 도, 낮은 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 도, 그게 440Hz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레미파솔라시 다음 도는 진동수가 2배 더 큰 880Hz가 됩니다. 그게 한 옥타브. 진동수가 2배 되는 게 한 옥타브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한 옥타브 간격을 자 누가 맨 처음에 제시했을까요? 베토벤. 훨씬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피타고라스예요. 어? 옥타브로 얘기하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왜요? 내가 피아노 쳤었어요. 소리의 진동수에 대해서 그렇게 조회가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노의 고음과 뭐 바리톤입니까? 그런 테너라고 합니까? 뭐 그런 사람의 상대적인 저음은 같은 속도로 온다는 뜻입니다. 만약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고음이 빨리 전달되고 저음이 느리고 오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정말 뒤죽박죽 듣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은 좀 더 짧음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음을 내는 악기는 하겠어요. 고음을 내는 악기가 고음을 내는 악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요. 저음을 내는 악기는 상대적으로 길어요. 피리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우리나라 대금, 점 하는 소리 나잖아요. 이렇습니다. 길이가. 근데 똑같은 우리나라 피리 하더라도 고음을 내는 삐 이런 소리 내는 거예요. 요만해요. 그래서 요만하게 불고 있는 그런 피리도 볼 수 있죠. 고음을 내는 건 짧고 저음을 내는 깁니다.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그 기타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기타 말고 베이스 기타라는 놈 있죠. 훨씬 더 줄이 길고 그리고 또 줄도 묻고 둥둥 이렇게 저음 내는 그런 베이스 기타. 무슨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음학이라고 해서 그죠? 어떻게 파지를 잡아야 고음을 낼 수 있는지 그거는 서양도 그랬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검은고 가양고 이런 것들 고음을 내기 위해서 파장을 짧은 편을 만들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나올 것이겠습니다. 물결파라고 했는데요. 물결파는 천해파와 심해파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천해파예요. 천해파의 속력 V는 루트 GH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속력 V는 루트 GH 그래서 깊이 H가 동일하다면 하겠어요. 깊이가 동일하다면 역시 마찬가지 속력이 동일합니다. 두 개의 물결파를 보는데 한쪽 물결파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쪽 물결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파장이 긴다는 뜻은 뭐라고요? 진동수가 작은 되겠죠. 그럼 이쪽 파장이 짧은 그러나 진동수는 더 큰. 즉 물결파를 만드는데 이렇게 두드리시면 위쪽이 이런 식으로 두드리시면 오른쪽이 나올 수 있겠다는 뜻이죠. 깊이가 똑같다면 이 깊이 H가 서로 동일하다면 물결파의 속력은 뭐하다? 동일하거든이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하나의 매질에서 이 얘기해요. 쌤, 진공 어떻게 매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을 적게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은 저걸 매질이라고 그냥 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공과 공기는 비슷해요. 진공과 공기는 비슷해요. 그래서 공기 중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원래는 진공이 제대로 된 게 맞고요. 공기라 하더라도 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물결파를 관측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물결파 투영 장치라는 놈이 있는데요. 영, 그림자를 투, 뿌려준다는 뜻입니다. 물결파 투영 장치를 보면 물결파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전등 켜놓을게요. 전등빛이 와서 마치 마루 쪽은 로렌즈처럼 해서 빛을 모아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밝게 만들어줍니다. 마루 쪽이 빛을 모아주니까 또 밝아요. 그래서 밝은 곳과 밝은 곳 사이는 결국엔 마루와 마루 사이 관계이니까 한 파장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록하게 오목하게 내려간 골은 어떻습니까? 한데 골은 빛이 퍼지죠. 상대적으로 더 어둡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역시 어두워두하면 한 파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결파 초경장치인데 물결파가 점으로 탕쳐서 구면파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넓은 막대기를 위해서 물결이 평면파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저어줘서 평면파가 이렇게 오도록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해양공학 이런 데 보면 파도를 그렇게 평면파 형태로 오고 배 모형을 이용해서 배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즉 배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그런 실험 장치도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학과 그렇게 보면 그 수조가 한 200m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모형으로서. 자, 그렇다면 밝은 곳 볼 때 이런 놈은 어떻습니까? 하면 물결파 투영 장치를 볼 때 밝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밝은 이런 식으로 되었겠죠. 파장이 짧은 쪽과 파장이 긴 쪽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깊이가 똑같다면 뭐하다고? 속력이 같다고요. 이해됐어요? 좀 전에 파동 속력 V 꼴 에프런더를 하면서 하나의 매질이었다면 속도가 일정화 됐잖아. 그렇다면 뻔하게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해요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하게 되면 하나의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하게 되면 파동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V꼴 F람다의 특성상 파동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져? 파장이 달라져서라고 하는 거죠. 파장이 달라져서. 즉 파장이 긴 쪽은 상대 속도가 빠른 쪽으로 할 수 있겠다고요. 물론 그 반대도 얼마든지 파장이 짧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겠지 하는 거죠. 진공 또는 공기라고 한다면 빨강색의 빛이 오든 파랑색의 빛이 오든 이 속력 V는 광속시로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이 파동의 속도는 서로 같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라는 매질로 들어왔어요. 물이라는 매질로 들어오면 빨간색의 그리고 파란색의 속도가 둘 다 느려져요. 얼마나 느려집니까 하면 이 V는 광속 C의 약 1.33 정도로 느려져요. 물이 아니라 유리라는 매질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빨간색의 속력, 파란색의 속력이 역시 느려지는데요. 그 느려진 게 얼마나 느려집니까 하면 광속 C 대비 약 1.5분의 1로 느려져요. 다이아몬드에서는 더더욱 극적으로 느려지네요. 속력 V가 광속 C의 약 2.3 또는 2.4 정도로 느려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속력이 느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놈들이 파장을 벌리면 속력을 보면 이렇게 갈 때 속력이 점점점 공기에 비해서 물에서 계속 느려졌잖아요. 느려진 거 이해되겠습니까?
부등호 기호예요. 알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지붕지에서 이 정도 파장을 가졌던 놈이 물에 들어가면 파장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거죠. 유리에서는 더 짧아지겠고 다이아몬드에 가면 훨씬 더 파장이 짧아지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기울여서 보시면 느낌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 알겠어요? 이렇게 왔던 파장이 다른 매질로 가니까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내려갈수록 파장이 더더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속도가 더더 느려지고요. 그러나 진동수는 바뀔 거 없습니다. 이 파란색의 진동수는 물에서의 진동수나 유리에서의 진동수나 다이아몬드의 진동수나 진동수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놈의 진동수는 당연히 파란색의 진동수가 더 컸어요. 그러나 이 파란색의 진동수는 물에 들어가는 유리에 가든 다 똑같고요. 마찬가지 빨간색의 진동수 이거 역시 물에 들어가든 유리에 들어가든 다이에 들어가든 진동수 똑같아요. 파장만 짧아질 뿐이에요. 서로 다른 매질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굴절이라는 놈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